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그 제품이 왔습니다. 정말 기대했던 그 제품인데요, 바로 갤럭시 탭 S6 라이트죠. 자, 방금 전에 제품이 도착해서 저는 이미 뜯어보고 미래에서 온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얘 고릅니다. 완벽하 팀킬이에요. 왜 완벽한이 아니고 완벽하 팀킬이라고 약간 부족하게 말씀드렸냐 하면은 뒤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사라고 한다면 저는 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탭 S6와 갤럭시 S 탭 6 라이트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나빠졌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갤럭시 탭 S6 라이트 그리고 S6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한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 비율이 확실하게 체감될 정도로 달라졌어요.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에는 16대 10 비율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갤럭시 탭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5대 3 비율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렛터박스가 덜 생긴다고 해서 이 화면 크기가 더 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켰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때 가로 모드로 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자, 이렇게 가로 모드로 본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화면 비율이 16대 9에 가까운 이 5대 3 비율을 채택하고 있는 이 라이트가 렛터박스가 덜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렛터박스가 덜 생긴다고 해서 이 화면 크기가 더 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재봤을 때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15.9cm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갤럭시 탭 S6도 15.9cm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가로의 길이는 둘 다 똑같고 요 세로의 길이가 차이 나는 것 뿐인데, 이 대부분 영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16대 9 비율보다 이 세로 길이가 더 남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요 가로에 꽉 차고 요 세로로는 둘 다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16대 9 비율의 화면은 똑같다는 거죠. 다만 이런 점의 장점은 있을 거예요. 갤럭시 탭 라이트가 같은 화면 크기로 볼 때 조금 더 작게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영상 화질 같은 경우에는 탭 S6 같은 경우에는 1440p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이 갤럭시 탭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풀 HD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화질을 우선시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로 모드로 볼 때 이때는 당연히 이 세로로 길이가 더 긴 갤럭시 탭 S6가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육안으로도 바로 차이가 나죠. 이렇게 했을 때 비율상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로 측정을 하면은 16.3,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15.5mm네요.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있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 디스플레이의 편의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의 편의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정말 기대했던 부분인데 조도 센서가 2개로 들어갔습니다. 자, 조도 센서가 만약에 1개라면 어떤 점이 문제냐? 먼저 갤럭시 탭 S6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에는 S펜이 붙어있는 이 부분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필기를 하더라도 S펜을 꽂아두는 부분이 나와 반대쪽으로 가도록 하고서 필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하게 된다면 경사가 반대쪽으로 지기 때문에 굉장히 필기하기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 조도 센서가 1개만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가리게 되면 밝기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을 떼게 되면은 밝기가 올라가죠. 자, 이렇게 필기를 할 때에도 문제고, 영상 시청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잡고 있다면 이 조도 센서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라이트 모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라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그리고 상단부 여기에 두 쪽에 조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을 다 잡고 있어야만 기다리면 밝기가 줄어들 거예요. 약간 줄어드는 속도는 탭 S6보다는 좀 느린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한쪽이라도 풀게 되면은 바로 밝기가 올라갑니다. 이게 두 가지 조도 센서를 모두 다 사용해서 한쪽이라도 밝으면은 화면 밝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완벽하게 팀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의 편의 기능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갤럭시 탭 S6를 메인으로 사용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기능이라고 하면은 2번 두드려서 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것,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 이 전원 버튼도 그렇고 여기 지문 인식도 평소에는 인식률도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고, 사실 전원 버튼을 켜기도
좀 불편합니다. 그냥 톡톡 두드리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을 지원하지만 전원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 넣어줬으면 정말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조금 더 차이가 있었어요. 편집을 하면서 조금 더 만져보면서 설정을 해봤는데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최대 설정 시간이 차이가 났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에는 10분, 탭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분까지 가능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LCD 패널과 OLED 패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LCD 패널 같은 경우에는 버닌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긴 시간을 유지시킬 수 있는 설정을 넣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LED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버닌, 이 빛을 쏴주는 소자가 타버리는 그런 현상이 걱정되기 때문에 화면 켜짐 시간을 최대 10분까지로 제한을 걸어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6를 실제 사용할 때 아예 화면 켜짐을 계속해서 해두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거는 패널상의 특성상 버닌으로부터 안전하니까 LCD가 더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비교적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이 있다 라는 점에서는 라이트가 더 좋다는 겁니다. OLED 같은 경우에는 이 검정색을 더 심도 깊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LCD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 화질적으로 약간 어두운 회색 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라는 단점, 그러한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S펜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S펜이라고 하면은 삼성 갤럭시 탭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진 않을까 싶은데 갤럭시 탭 S6도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긴 했습니다. 근데 장시간 필기를 할 때는 사실 라미펜을 사용했어요. 왜냐면 예전에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버튼의 위치가 정말 신기하게도 엄지손가락에 잘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튼이 눌리면 진짜 굉장히 짜증났습니다.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잘 눌려요. 이 S펜, 정품 S펜을 사용해서 필기를 할 때는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려서 필기를 하곤 했는데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S펜의 모양 자체가 약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잡는 게 편한가? 아니면 이렇게 잡는 게 편한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약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기 라이트의 S펜 같은 경우에는 언박싱을 하자마자 바로 느껴진 점이 그립감은 완벽하게 팀킬이다 라는 거였어요. S펜이 있네요. 이 친구도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정말 S펜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일단 그립감은 확실히 이전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잡자마자 느낌이 바로 와요. 일단은 제가 아이패드 7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형한테 선물로 줘가지고 애플 펜슬을 그렇게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갤럭시 탭 S6의 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었지만은 애플 펜슬의 이 굵직하고 단단한 그 그립감을 잊지는 못하거든요. 확실히 그 그립감이 더 좋았는데 이번에 라이트의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 라는 게 느껴지는데 어떤 점이 좋아졌냐? 일단 첫 번째로 갤럭시 탭에 달라붙는 이 면 같은 경우에는 평면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전부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S펜의 버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작게 눌리기 약간 어렵게 되어 있어서 필기하면서 잘못 눌리는 경우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필기를 했을 때는 더 빨라진 건가? S6가 좀 더 빠른 것 같은데 일단 체감될 정도로 뭔가 개선됐다, 엄청 빠르다, 엄청 느리다. 전 약간 느린 것 같은데요. 아주 미세하게 좀 느린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초고속 카메라를 찍어서 확실하게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서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나아졌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완벽한 팀킬이라는 거는 이 붙는 위치가 이렇게 사이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먼저 S6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S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뒷면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뒤쪽에 부착해야만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케이스들이 뒷면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사용할 때 여기 펜이 붙어있는 방향이 나와 반대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사용을 해야만 편리했는데,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뒤쪽 부분이 굉장히 플랫합니다. 물론 카툭티가 약간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심한 경우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해드리면은 이 소리 잘 기억하세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리가 나는데 S6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어떤 차이냐면은 뒷면이 S6 같은 경우에는 여기 펜 부분 그리고 왼쪽에 떨어뜨린 이 부분 이렇게 두 선으로만 지탱하기 때문에 뒷면이 붕 떠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면과 면이 만나는 소리가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붕 떠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할 때 뭐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편리한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많이 좋아진 부분인 것 같고, 진작에 이렇게 나오지. 또 추가로 달라진 점은 S6 같은 경우에는 이 펜에서 제스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끊기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충전해야 될 때 이렇게 부착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충전 표시가 나오죠. 그런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스처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요. 이 버튼만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스타일러스 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도 뭐 충전 표시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편의 기능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일단 덱스 모드가 빠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S6를 메인으로 사용하면서 덱스 모드를 거의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덱스 모드를 언제 사용했냐, 지금 정면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는 S20 플러스 이 녀석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넷플릭스를 볼 때 사용했어요. 근데 탭 S6 같은 경우에는 얘 자체가 멀티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뭐 추가적으로 덱스 모드를 한다고 해서 큰 장점이 보이지 않아서 저는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라이트에서는 이 덱스 기능이 빠졌습니다. 자, 빠졌다고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이 덱스 기능을 빼서 가격이 다운된 게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뒤에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듀얼이 들어갔죠. 근데 얘는 싱글로 들어갔어요. 사실 이 카메라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 태블릿 카메라를 잘못 켜진 것까지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연 것 같아요. 과연 태블릿에서 사진을 많이 찍나? 문서 정도 찍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잘 사용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저 주관적인 입장일 수 있지만 이 카메라를 한 개로 줄여서 가격이 다운된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신의 한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소리 설정을 들어갔을 때 탭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없더라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음으로만 거의 항상 사용했어요. 아무래도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문서 작업들 그런 것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따로 뭐 알람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무음으로만 놓고 사용해서 진동이 빠진 것에 대한 뭐 아쉬움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편의 기능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포고핀이 없습니다. 이 S6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포고핀이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S6는 이렇게 정품 키보드 커버가 들어가서 포고핀에 맞물려서 이렇게 키보드를 사용이 가능한데,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따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정품 키보드는 없겠지만 네이버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커버랑 블루투스 키보드가 같이 있는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용하면 훨씬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친구는 정가로 사면은 케이스만 20만 원이었죠. 저는 사전 예약을 해서 10만 원에 구매를 했었는데 물론 만족하고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품 키보드를 사는 것보다는 일반 키보드를 사서 사용하는 것도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성능을 다운시키고서 가성비를 택한 제품이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정품 키보드 커버를 20만 원에 산다 라고 하면은 거의 사과농장 떠올리는 수준의 가격인 거죠. 결론적으로 정리를 드리면, 자,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한 개, 2번 눌러서 화면 켜기 요거만 들어가 있었으면은 정말 완벽한 팀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완벽한 팀킬인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생각하면은 저한테 지금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서 얘를 살래? 아니면은 얘를 살래? 라고 한다면 전 주저하지 않고 이 라이트를 사고 나머지 남는 돈 가지고 핸드폰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걸 살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필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 동영상 시청, 이 정도는 합리적인 가격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